엄마, 제발 오지 마. 창피해. 딸이 전화를 끊어버린 순간 저는 전시장 입구 계단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이 너무 무거웠어요. 1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분식집에서 일하며 키운 딸이 자기 인생 최고의 날에 엄마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15년 만에 정장을 꺼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투피스였죠. 좀이 슬까봐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다리미질을 3번이나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매일 앞치마를 두르고 살다가 이렇게 차려입으니 마치 누군가의 엄마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하진이가 첫 개인전을 연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나 드디어 갤러리에서 전시해. 3년 동안 준비한 거야. 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저는 그날 밤 남편 위패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하진이가 화가 됐어요. 당신이 바다에서 사라진 그날 6살이었던 애가 이제 26이 됐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15년째 같은 시간이에요. 손이 알아서 움직여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시장 분식집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려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저는 오늘 있을 전시 오프닝을 상상했습니다. 하진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그림을 걸어뒀을까? 사람들이 많이 올까? 사장님, 오늘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딸이 전시회를 해서요. 사장님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한서연 씨, 오늘 장사 잘 되는 날인데 무슨 소리야? 딸 전시회는 또 하면 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는 사람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저는 앞치마를 벗고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해요. 사장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년 동안 다닌 일터를 그렇게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딸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그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분명 제 얼굴인데 옷이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앞치마와 트레이닝복만 입고 살았더니 정장이 저를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딸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꽃집에 들렀습니다. 딸 전시회에 갈 건데 어떤 꽃이 좋을까요? 꽃집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와, 따님이 화가세요? 멋지네요. 장미 20송이 어때요? 가격을 들으니 한 달 용돈이 훌쩍 넘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갤러리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지도를 보며 걸었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를 걷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시장과 집 두 곳만 오가며 살았거든요. 이렇게 번화한 거리를 걷는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갤러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들 세련된 옷을 입고 와인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 차림이 이상해 보이진 않을까? 딸이 창피해하진 않을까? 용기를 내서 문을 열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진이었어요.
엄마, 응, 하진아. 엄마 지금 갤러리 앞이야. 곧 들어갈게.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제 엄마요? 엄마는 오늘 못 오세요. 일이 있으셔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제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하진아? 아, 엄마. 미안한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오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 다음에 조용할 때 보여줄게. 하진아, 엄마가 지금 여기까지. 엄마, 제발 오지 마. 창피해.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갤러리 입구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다봤습니다. 20송이 장미가 석양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딸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하진이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그 아름다움이었죠. 하진이 옆에는 잘 차려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하진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사람들에게 뭔가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계단을 내려갔어요. 갤러리에서 멀어질수록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15년의 무게가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쓰레기통 옆에 꽃다발을 내려놨습니다. 누군가 주워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까운 꽃을 그냥 버릴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꽃을 놓고 돌아서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준비한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결국 꽃다발을 다시 들고 지하철에 올랐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꽃을 가슴에 안았어요. 옆자리 여자가 힐끗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이상해 보였겠죠. 정장을 입고 꽃다발을 든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 위패가 보였어요. 저는 위패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하진이가 엄마를 창피해 한대요. 목이 메었습니다. 1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하고 기름 냄새 밴 옷 입고 살았는데 딸이 그게 창피하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는데 왜 딸은 날 숨기고 싶어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위패 앞에서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제가 버티고 버텨온 이유가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던 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알람을 끄고 이불을 개려다가 멈췄어요. 오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죠. 저는 다시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제발 오지 마. 창피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딸을 위해 살았는데 딸은 제가 없는 게 더 편한 거였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하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전시 잘 끝났어. 사람들이 그림 좋아해줬어. 고마워. 고마워? 뭐가 고맙다는 걸까요? 안 간 것에 대한 고마움일까요? 저는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제게 있을까요? 딸한테 창피한 엄마인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해? 밥은 먹고 다녀? 응, 먹고 다녀. 전시 잘 끝났어. 그림도 몇 점 팔렸어. 엄마한테 용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잘 됐다.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 바빠서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그날 갤러리 앞에서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고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응, 괜찮아. 밥 먹었어. 잘 지내. 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어느 날 오후 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갤러리에서 큰 행사가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온대. 이번엔 꼭 와줘야 해. 저는 말없이 전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엄마, 들어? 왜 가야 하는데? 엄마가 와야 하잖아. 내 그림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잖아. 목이 메었습니다. 지난주에 갤러리 앞까지 갔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갈게. 진짜? 엄마, 고마워. 이번엔 꼭 와야 돼. 약속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또 딸이 저를 창피해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딸이 직접 부른 거였습니다. 제가 가야 한다고 했어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또 그 검은 정장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꽃을 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딸의 그림만 보고 올 생각이었어요.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7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하진의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큰 캔버스에 푸른색과 회색이 섞인 바다 그림이었어요. 파도가 치는 모습, 배가 떠 있는 모습,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사람의 실루엣. 심장이 뛰었습니다. 딸이 그린 건 바다였어요. 아빠가 사라진 그 바다. 엄마. 하진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딸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왔구나. 고마워.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림 정말 예쁘다, 하진아. 고마워, 엄마.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아빠 이야기야. 엄마는 아빠 이야기 안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그렸어. 목이 메었습니다. 딸이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6살에 아빠를 잃은 딸이 20살이 넘도록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진 작가님, 멀리서 누군가 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남자가 몇 사람을 데리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오명수 회장님이야. 오늘 행사 후원하신 분이고 해외 투자자를 데려오신대. 엄마, 잠깐만 있어봐. 하진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물러나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딸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 작가,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오신 루카스 강 씨예요. 한국 현대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어딘가 한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유리잔을 든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알았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남자는 하진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명수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갤러리 안을 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손을 주머니에 넣는 버릇까지 모두 남편과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 남자 가까이 갔습니다. 루카스 씨, 이 작품은 작가의 아버지를 그린 겁니다. 바다에서 오명수 회장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튕겼어요.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버릇이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손가락을 튕기는 버릇. 저는 그 소리를 15년 동안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갈색 눈동자였어요. 남편의 눈과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네. 남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낯선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름이 루카스 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남자의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손의 감촉, 이 온기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서연 씨.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정말로 저를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혹시 한국 이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의 억양에서, 손목의 상처에서, 모든 것에서 거짓말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손목에 상처가 있으시네요. 남자가 셔츠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봤어요. 왼쪽 손목 안쪽에 오래된 화상 자국. 남편이 20살 때 라면을 끓이다 입은 상처였습니다. 옛날 화상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남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엄마. 하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저는 하진을 보지 않고 계속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오명수 회장에게 뭔가 말하고는 다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어깨의 각도, 목덜미에 선 걸을 때 왼쪽 발을 약간 끄는 버릇까지 남편이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엄마, 집에 가자. 안색이 안 좋아. 하진아. 저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저 사람, 루카스 강이라는 사람, 어떻게 알게 됐어? 오명수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어. 미국에서 갤러리 운영한대. 왜? 아무것도 모르겠니? 저 사람 얼굴이 어때? 하진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딸은 아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6살에 헤어진 얼굴을 20살이 넘은 지금 기억할 수 없는 거였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진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그림 봐줘서 고마워. 이제 집에 가서 쉬어. 응. 저는 갤러리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리문 너머로 그 남자가 보였어요. 루카스 강. 그는 와인잔을 들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입에 가져가기 전 길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남편의 버릇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기 전에 항상 그렇게 했어요. 시키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루카스 강. 그가 정말 남편일까요? 아니면 제가 15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한 나머지 비슷한 사람을 남편으로 착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손목의 상처는요? 손가락을 튕기는 버릇은요? 국물을 마시기 전 숨을 들이쉬는 습관은요? 새벽 4시 저는 남편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위패만 조용히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 나를 15년 동안 혼자 두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제가 미친 거예요. 15년 동안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이제 다른 사람한테서 당신을 보는 거예요.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그 남자가 정말 남편인지 아니면 제 착각인지. 저는 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진아, 어제 그 루카스 강 씨 연락처 알 수 있을까? 엄마, 왜? 그분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미술품 투자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개인 연락처는 모르겠고 오명수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안 그래도 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남자를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루카스 강 씨가 다음 주에 한국 머물면서 작가들 만난대. 나도 만나기로 했어. 엄마도 같이 갈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응, 갈게.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남편 위패 앞에 앉아서 그날을 기다렸어요. 루카스 강을 다시 만나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하진과 함께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로 갔어요. 오명수 회장과 루카스 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진 작가님. 오명수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루카스 강을 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 또 뵙네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중하고 완벽한 낯선 사람의 태도였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명수 회장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뭐 드시겠어요? 여기 스테이크가 유명합니다. 저는 커피만 주세요. 루카스 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물을 따르는 동안 그는 컵을 잡았어요.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컵을 감싸는 방식. 남편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루카스 씨는 어떻게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가. 화가셨습니다.
남자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하진의 할아버지도 화가였어요. 돌아가셨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루카스 강의 얼굴이, 그의 손가락이, 손목의 상처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남편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히 원한 나머지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남편의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상자였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손이 떨렸지만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시계, 지갑, 그리고 낡은 공구 가방이 나왔어요. 군대 제대 후 바닷가 조선소에서 일할 때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이 닳아서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손잡이 부분이 헤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이 가방을 정말 악했습니다. 나랑 10년을 함께한 친구야. 그렇게 말하곤 했죠. 가방을 열자 공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렌치, 드라이버, 줄자. 모두 녹슬어 있었지만 손잡이에는 남편의 손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mp3 플레이어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피아노 연습할 때 녹음하던 기계였어요. 남편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음대를 갈 수 없었고 결국 조선소에서 일하게 됐죠. 그래도 틈틈이 동네 문화센터 피아노를 빌려서 연습했어요. 그리고 녹음해서 집에서 들으며 연구했습니다. 저는 mp3 플레이어를 켰습니다. 배터리가 닳아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충전기를 찾아 꽂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2010년 3월, 2010년 6월. 남편이 사라지기 2달 전까지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쇼팽의 녹턴. 서툴렀지만 간절했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소리, 숨쉬는 소리, 중간에 틀려서 다시 시작하는 소리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남편의 흔적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루카스 강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가 정말 남편이라면 이것을 보고 뭔가 반응할 거예요. 만약 남편이 아니라면 저는 그제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진아, 오명수 회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루카스 강 씨한테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엄마, 그 사람한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이 아빠 이야기를 담은 내 그림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 그래. 오명수 회장님 명함이 있긴 한데. 보내줄 수 있어? 알았어, 엄마. 근데 너무 부담 주지 마. 그분 바쁘신 분이야. 알아, 고마워. 저는 오명수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오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진 작가의 어머니 한서연입니다. 지난번에 갤러리에서 뵀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루카스 강 씨와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루카스 씨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남편. 아니, 제 딸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루카스 씨가 딸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셨다고 들었어요. 그 그림의 배경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루카스 씨께 여쭤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후 오명수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연 씨, 루카스 씨가 내일 오후 3시에 시간을 내주신답니다. 어디서 만나시겠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면 될까요?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장소를 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mp3 플레이어를 충전하고 공구 가방을 닦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오후 2시 30분 저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3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루카스 강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남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항상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고 그냥 블랙으로.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남자의 눈이 그것을 향했어요. 이게 뭔가요? 녹음입니다. 제 남편이 15년 전에 녹음한 피아노 연주예요. 남자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쇼팽의 녹턴, 서툴지만 간절한 연주. 남자는 커피잔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5초, 10초, 15초. 남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곡.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곡을 제가 아는 것 같은데. 정말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익숙한 것 같은데. 남자가 이마를 짚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괜찮으세요? 이 곡을 왜 제게 들려주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완벽하게 통제되던 감정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공구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고 헤어진 가죽 가방. 남자의 눈이 그것에 고정됐어요. 이것도 제 남편의 것입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만져보세요. 왜? 그냥 만져보세요. 제발. 남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가방의 손잡이에 닿는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이게 남자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쥐었어요. 엄지와 검지, 중지로 특정한 방식으로 손잡이를 감싸는 모습. 남편이 항상 그렇게 들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방을 제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이 가방을 알아요. 저는 단언했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공구들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손안에서 돌려봤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당신이 그 공구를 그렇게 쥐는 걸 어떻게 아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남자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손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자가 렌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루카스? 강입니다. 진짜 이름이요. 그게 제 이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강민우, 1978년 5월 3일생. 부산에서 태어났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조선소에서 일했어요. 2010년 8월 15일 바다에 나갔다가 사라졌죠.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손목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1998년 20살 때 라면 끓이다 입은 상처잖아요. 많은 사람이 화상을 입습니다. 왜 손가락을 튕겨요? 생각할 때마다 제 남편의 버릇이에요. 그건 왜 컵을 그렇게 잡아요? 엄지와 검지로 컵을 감싸듯이 그것도 남편의 버릇이에요.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뜨거운 걸 마시기 전에 숨을 길게 들이쉬어요? 식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남편도 그랬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강민우예요. 제 남편이에요. 15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남자가 소리쳤어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루카스 강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누군가와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왜 손이 떨려요? 왜 공구를 그렇게 익숙하게 다뤄요? 왜 피아노 소리를 듣고 고통스러워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의자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이 만남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기다려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강민우,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멈췄어요. 문 앞에서 손을 손잡이에 댄 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왜요? 당신 이름인데. 제 이름은 루카스 강입니다. 저는 강민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지만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MP3 플레이어와 공구 가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무너진 남자의 눈물. 저는 확신했습니다. 루카스 강은 제 남편이에요. 강민우, 15년 전에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진아,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어디야 지금? 카페에 있어. 루카스 강 씨를 만났어. 뭐? 왜? 무슨 일 있었어? 하진아, 그 사람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루카스 강이 아빠라고? 딸이 믿을까요? 엄마 말 좀 해봐.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착각한 것 같아.
엄마, 괜찮아? 집에 와. 내가 갈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좀 있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어요. 남편이 바다에 나간 날. 태풍 예보가 있었지만 남편은 나갔습니다. 돈 벌어야지. 하진이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해. 그렇게 말하고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1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기억으로.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어깨가 기억하고, 눈물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mp3 플레이어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피아노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흘러나왔어요. 여보, 당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를 기억하지 못하네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당신이 저를 기억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아노 소리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서툴지만 간절한 15년 전 그날의 소리.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맞죠? 제가 미친 게 아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루카스 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저를 기억 못해요. 우리 딸도 기억 못해요. 15년이 뭐였어요? 제가 혼자 버틴 15년이 뭐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왜 돌아왔어요? 차라리 죽은 줄 알고 사는 게 나았어요.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서 저를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진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했어. 응, 괜찮아. 엄마, 루카스 강 씨한테 무슨 얘기했어? 오명수 회장님한테 연락 왔는데 루카스 씨가 내일 미국으로 돌아간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원래는 일주일 더 있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대.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엄마, 진짜 괜찮아? 왜 자꾸 이상하게 굴어? 괜찮아, 하진아. 엄마 좀 피곤해서 그래. 먼저 잘게. 전화를 끊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루카스 강이 떠난다고요? 내일 미국으로? 안 돼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가 정말 남편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기억을 못하는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방에서 루카스 강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카페에서 그 여자를 만난 이후로 계속 아팠어요. 피아노 소리, 공구 가방,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강민우.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온몸이 반응했어요. 마치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하지만 그는 루카스 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루카스 강. 그런데 왜 손이 그 공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뤘을까요? 왜 피아노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났을까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여권, 모든 것이 루카스 강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5년 전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는 2010년 이전의 기억이 없었어요. 의사들은 사고 후유증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기억을 잃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명수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왜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서연 씨를 만난 후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은 뭘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서연 씨가 당신을 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루카스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이상한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바다, 폭풍, 비명소리,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우는 모습. 아빠, 누군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루카스는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었을까요? 아니, 꿈이었을까요? 너무 생생했어요. 그는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든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인천항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루카스는 차 안에서 계속 창밖을 봤어요. 밤에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것 같았어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루카스는 방파제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만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안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루카스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폭우, 번개, 화물선 갑판, 모두 대피하세요.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루카스는, 아니, 강민우는 갑판에서 밧줄을 묶으려 하고 있었어요. 민우야, 위험해.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폭발이 일어났어요. 엔진룸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강민우는 갑판에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물속,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그들은 그를 루카스라고 불렀어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루카스는 방파제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보, 이번 항해 끝나면 가게 접고 우리도 바다 보이는 동네로 이사 가자. 정말? 진짜 그럴 거야? 서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응, 약속할게. 하진이도 크는데 시장 근처 좁은 집에서 계속 살 순 없잖아. 이번에 보너스 크게 받으면 전세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여보. 당신이 최고야. 서연이 그를 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하진의 얼굴도 보였어요. 아빠, 빨리 와야 해. 나 그림 그릴 거야. 아빠 얼굴 그릴 거야. 그래, 우리 딸. 아빠 금방 올게. 루카스는, 아니, 강민우는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어요. 그는 아내를 두고 왔습니다. 딸을 두고 왔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는 방파제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루카스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갤러리 영수증이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 적어둔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한서연 분식 010-1234-5678. 오명수 회장이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혹시 작가 어머님과 다시 연락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강민우는 그 번호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서울 광장시장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지금이 새벽 1시인데 시장은 문 닫았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택시는 달렸습니다. 강민우는 창밖을 보며 손가락을 떨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서연 씨입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 강의 목소리였어요. 네, 저예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어요. 왜요?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찾아가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요? 새벽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주소를 알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루카스 강이, 아니, 강민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과 빗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가 말했어요. 아니, 서연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15년 전 그 목소리. 루카스 강의 정중한 말투가 아니라 강민우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 씨,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너 혼자 두고 가서.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현관 앞에서, 빗속에서. 일어나요. 저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민우 씨, 정말 당신이에요? 응, 나야. 강민우, 너의 남편. 우리는 현관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비가. 15년 전 남편이 떠난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배가 폭발했고 나는 바다에 빠졌어.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중국 병원이었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기억을 잃었대. 누군가 나를 루카스 강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게 내 이름인 줄 알았어. 15년 동안? 15년 동안 기억이 없었어. 너도 하진이도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그냥 루카스 강으로 살았어. 미국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오늘 밤 항구에 갔어. 바다를 보는데 갑자기 다 떠올랐어. 폭풍, 배, 그리고 너와 했던 약속들. 바다 보이는 집으로 이사 가자던 약속. 저는 울었습니다. 못 지킨 약속이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지키면 돼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는 어떻게 하지? 남편이 물었어요. 말해야죠. 아빠가 돌아왔다고. 나를 기억할까? 몸이 기억할 거예요. 당신이 저를 기억한 것처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똑같네. 15년 전 그대로.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버렸어요.
남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계속 가족이었어요. 15년 동안도, 앞으로도. 새벽 5시,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남편.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쉬어. 내가 혼자 갈게.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야. 나 괜찮아. 그리고 당신도 같이 가야지. 내가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봐야 해.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단 말 그만해요. 이제 같이 살면 돼요. 우리는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민호는 15년 전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떡볶이 집이었는데, 아직 있어요. 주인 할머니도 그대로 계셔. 정말?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셔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반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골목 끝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젖은 신발, 헐떡이는 숨소리. 루카스 강희. 아니, 어젯밤과는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손을 짚고 허리를 숙였어요. 당신, 왜 또 왔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와서 모든 걸 털어놓고 갔는데 왜 또 여기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강민호, 나 당신이 말한 그 사람 맞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강민우. 아니, 강민호? 이름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나 당신 남편 맞아. 나 돌아왔어.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15년의 기억과 루카스 강으로 살았던 기억이 뒤섞여 자기 이름조차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름은 강민우예요. 강민우. 우리 딸 이름은 강하진이고요. 강민우. 맞아, 강민우. 나는 강민우야.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좁은 가게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어요.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진짜 재회. 서연아, 나 많이 변했지? 아니요. 똑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어요. 당신이라는 거, 나도 너 보는 순간 알았어. 내가 찾던 사람이 너였다는 걸.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멀리서 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하진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어젯밤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진아, 내일 아침 시장으로 와.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엄마, 무슨 일이야? 새벽에 무슨 문자를. 하진이 민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저분은? 하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너 아빠야. 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내 아빠. 강민우. 15년 전에 바다에서 사라진 너 아빠가 돌아왔어. 하진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도 딸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진아.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 아빠야.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거짓말 아니야. 나 진짜 내 아빠야. 기억나? 내가 6살 때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아빠 얼굴 그리고 싶다고 했었어. 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딸을 붙잡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다 설명해 줄게. 일단 안에 들어가자. 우리는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셔터를 완전히 올리고 의자를 꺼냈어요. 세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폭풍, 배의 폭발, 바다에 빠진 것, 중국 병원에서 깨어난 것, 기억을 잃은 것, 루카스 강으로 살아온 15년, 그리고 어젯밤 모든 걸 기억해낸 것. 하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그래서 갤러리에 오셨던 건, 응, 우연이었어. 오명수 회장님이 초대해 주셔서. 그런데 내 그림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바다 그림, 아빠를 그린 그림. 저는 아빠 얼굴을 기억 못해요. 6살 때 헤어졌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괜찮아.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민우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손을 뺐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사진 속에서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천천히 생각해.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아, 이건 확실해. 저분은 내 아빠야. 진짜 내 아빠. 하진은 한참을 민우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만졌어요. 눈, 코, 입. 정말 아빠예요? 응, 정말 아빠야. 하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빠, 아빠. 그래,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이제 다 컸네. 민우도 딸을 꽉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 셋은 좁은 분식집 안에서 아침 해가 비치는 가운데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명수 회장이 도움을 주셨어요. 민우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사망 신고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복잡했지만 회장님의 변호사들이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강민우 씨 축하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살아계신 분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국의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선택이십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화창한 가을 날씨였어요. 민우 씨, 정말 괜찮아요? 미국에서 쌓아온 것들 다 버리고.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걸 되찾았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원래 가족이었어요. 계속.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3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집에서 제가 직접 차린 저녁 식사. 하진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가 만들어주시던 김치찌개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 요리 엄청 잘했다고. 민우가 웃었어요. 그럼 내가 해줄게. 근데 15년 만이라 맛이 똑같을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아빠가 만들어주시는 거면 다 맛있어요. 민우는 부엌에 섰습니다. 서툴게 칼을 잡고 김치를 썰었어요. 손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15년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민우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찌개를 끓였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남편의 뒷모습이었어요. 다 됐어. 민우가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우와, 좋은 냄새. 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15년 만에 세 명이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맛있어요, 아빠. 진짜? 다행이다. 엄마가 해주시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야, 하진아.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진도 웃었고 민우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하게. 며칠 후 오명수 회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사진 찍으시죠. 기념으로. 사진이요? 네.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가족 사진 한 장 찍으세요. 회장님은 사진사를 불러놨어요. 우리는 조금 어색하게 섰습니다. 더 가까이 붙으세요. 가족이잖아요. 사진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가 제 어깨를 감싸고 하진이 우리 가운데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어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일주일 후 받았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저도 하진이도. 네 사람? 아니, 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민우가 사진을 보며 제 배를 가리켰어요. 응, 병원 갔었어. 어제. 설마. 8주래요.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진짜? 응, 진짜. 우리 또 아기 생겼어. 민우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야, 내려줘. 어지러워. 미안. 너무 기쁘서. 하진이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나 동생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너 동생이야. 좋아요. 이번엔 남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빠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15년의 공백을 채워 넣은 가족 사진. 그리고 곧 4명이 될 가족. 여보. 응? 기억나? 15년 전에 했던 약속. 무슨 약속? 바다 보이는 집으로 이사 가자던 약속.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안. 못 지켜서. 이제 지키면 돼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 응. 우리 이사 가요. 4명이서 바다 보이는 집으로.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나 같은 사람 기다려줘서.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항상. 우리는 키스했어요. 하진이 의아고 고개를 돌렸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부산의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미국의 갤러리 일을 대부분 정리했어요. 가끔 화상 회의로 중요한 일만 처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보냈습니다. 하진은 이 집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바다를 보며 아빠와 함께. 그림 실력이 더 늘었습니다. 아빠, 이 그림 어때요? 좋은데? 색감이 정말 좋아. 다음 전시 때 이거 걸려고요. 그래, 잘 될 거야. 우리 딸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저는 배가 많이 불렀어요. 이제 출산이 한 달 남았습니다. 여보, 힘들지? 좀 쉬어. 괜찮아요. 저녁 준비해야죠. 내가 할게. 너는 쉬어. 민우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았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명수 회장이었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혹시 민우 씨 계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저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명수 회장님이세요. 민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진 작가의 개인전이 대성공이었어요. 그림이 다 팔렸고 해외 갤러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요? 네. 아버지의 귀환을 그린 시리즈.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죠. 15년 만에 가족을 되찾으신 건 당신들의 사랑이 이뤄낸 겁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가 저를 안았어요. 서연아, 우리 딸 대단하지? 당연하죠. 누구 딸인데?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4명이 아니네요. 곧 5명이 될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어요. 여보, 응? 행복해요. 나도.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아니요. 딱 맞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하진이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아빠, 그만 좀 해요. 밥 먹는데. 야, 넌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에이,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 거예요. 그래. 그럼 평생 우리랑 살아야겠네? 좋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민우와 저는 방에 앉아 아기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진이 입었던 옷이야.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어. 작네. 하진이가 이렇게 작았어? 응. 손바닥만 했어. 다음 아기도 그럴 거야. 당연하죠. 우리는 조용히 옷을 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 함께 했습니다. 서연아. 응? 나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15년 동안 없었잖아. 그동안 너 혼자 다 짊어지고 이미 좋은 남편이에요.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100년 더 살면서 갚으면 돼요. 100년? 우린 그때쯤이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사랑하면 되죠.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요, 민우 씨.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부서지고 밀려오는 파도 소리. 15년 전 남편을 앗아갔던 바다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바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통을 느꼈어요. 여보, 아기 나올 것 같아. 뭐, 진짜? 병원 가자. 민우가 황급히 차키를 찾았습니다. 하진이 가방을 챙겼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동생 만나러 가는 거야.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6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응, 진짜 우리 아들이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름 뭐라고 할까? 민준이요. 강민준.
민우의 민자에 중걸할 준자. 좋아. 민준이구나. 우리 아들. 하진이 아기를 보며 웃었어요. 동생 진짜 작아요. 귀여워. 너가 얘 잘 돌봐줘야 해. 네, 언니가 잘 돌볼게요. 우리는 병원 침대에 둘러앉아 아기를 봤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었어요. 15년의 공백을 완전히 채워주는 선물이었습니다. 1년 후,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해외 전시를 다니며 유명 작가가 됐어요. 하지만 항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민우는 부산에 작은 갤러리를 열었어요. 지역 작가들을 돕는 갤러리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피아노를 쳤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꿈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일을 그만뒀어요. 이제는 집에서 민준이를 키우며 가끔 민우의 갤러리 일을 도왔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돌잔치예요. 집에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오명수 회장님도 오셨어요. 민준아, 돌 축하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는 영문도 모르고 웃고 있었어요. 자, 돌잡이 해볼까? 테이블 위에 여러 물건이 놓였습니다. 실, 돈, 마이크, 붓. 민준이는 기어가서 붓을 잡았어요. 어머, 예술가 되겠네. 누나 따라서 화가 되려나 봐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민우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 뭐가 되든 아빠가 응원할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채워졌습니다. 사랑으로, 시간으로, 기억으로. 저녁이 됐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가족 사진 찍을까? 민우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좋아요.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우, 저 하진, 그리고 민준이. 4명.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얼굴로 1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기고 기억을 되찾고 가족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약속했던 그 집에서,